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성주로 내신을 완성해랑 성주로 문제를 풀어봐 한 번의 합동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올해 이제 성주로 개념을 완성해였다가 다시 이제 26학년도에는 내신을 완성해로 쌤이 명칭을 바꿨는데 사실상 얘도 개념 강의입니다. 근데 왜 명칭을 바꿨냐면 너희는 이제 수능 통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쌤도 이제 수능 통사 커리가 따로 있고 내신 커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서 이제 내신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고 이제 요거를 개념 강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이랑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용도 더 풍부해졌고요. 담겨져 있는 문제, 문항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들아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이 늘어난 거야. 쌤이 작년이 될 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바뀔 때 2022 개정교육과정 첫 해다라고 하여 나도 막 교재를 엄청 열심히 리뉴얼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주겠어. 애들한테 이것저것 다 꼼꼼히 알려주겠어 하면서 진짜 막 갈아 넣어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교재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뭔가 개정할 필요,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보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해놨던 거에서 더 애들이 막 Q&A 같은 거 해주는 거를 기반으로 애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거는 좀 어려워하는구나. 아니면 여러 학교들에서 이런 심화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다루는구나 라는 걸 또 추가 정보가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교재가 페이지 수가 거의 한 400페이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내가 400페이지 이만큼이나 되는 그 교재를 너네한테 들고 다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학생이라고 치면 너무 막 무겁게 느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올해는 교재를 2권으로 분권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과서가 통사 1, 통사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쌤 교재도 통사 1, 통사 2 이렇게 분권화돼서 나갈 예정이에요. 됐지? 그래서 랩핑이 돼서 한 번에 배송은 이루어질 거고 자 그러면 왜 내용이 늘었고 왜 이제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연간 커리큘럼 듣고 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내신 시험 통합사회의 특징은 뭐다?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출제한다? 절대 아니라 그랬지. 얘들아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은 너무 얕고 너무 쉬워. 거의 중학교 사회랑 다를 바가 없을 정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고요. 통합사회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고2, 고3 형누나 수능 강의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험에 안 내시죠.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도 내지만 어디서 더 이제 어려운 문제는 낸다? 수능형 문제 끌고 와서 출제를 하시고 그런 것까지 잘 맞춰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어. 자, 마찬가지야. 자, 통사 교과서 내용은 선생님 교재에도 당연한 거지, 들어가 있지만, 자,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요. 일단 지엽적인 내용들, 내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너무 자잘자잘한 개념들을 말하는데, 이 지엽적이고, 왜 교재, 교과서 보면 날개에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보이니까, 혼자 공부할 때 이런 거 되게 그냥 넘기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우리 학교쌤들은요. 애들을 갈라야 된단 말이야.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이 요거는 안 받겠지 하면서 자잘자잘한 문제들도 출제를 하세요. 더 악랄하면 이제 지엽적인 거를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기도 해. 근데 다행인 거는 아무리 지엽적인 것이더라도 진짜 쓸데없는 건 안 낼 거 아니야. 시험의 타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엽적인 것들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비슷해.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지엽적이건 어쨌건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개념이다라는 소리니까 그런 것들은 쌤이 교재에 담아놨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이외의 심화 내용들도 많이 우리 선생님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심화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 첫 번째는 필수이자 공통심화다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로 다른 심화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 통합사회 교과서는 여러 원사탐 과목을 끌고 와서 짜집기 해놓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커리에서. 자, 그래서 수학의 비유를 하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수학이랑 경제랑 좀 비슷하니까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 혹은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 이런 거 해가지고 무역 원리 이런 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무역 원리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은 결국 계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 풀어내기 위한 내용, 수학으로 치면 계산 문제 풀기 위한 공식 같은 것들을 통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건 출제를 하는 사람은 비교 이론에 대해서 배웠잖아. 어떤 국가가 어떤 물건의 비교 우위를 갖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지. 그럼 나 이거 낼게 하면서 엄청 어려운 고3 계산 경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통사 교과서 밖에 고3에서 다루는 문항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그대로 개념으로 통사에 들어가 있기는 하니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심화 내용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통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랑 진짜로 관련이 없어. 통사 교과서에서도 경제가 나오지만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원래 다른 고3들이 배우는 원사탐 경제에서는 무역 이외에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쌤이 만약에 워낙 경제를 좋아하셔. 애들한테 막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통사에는 아예 안 나오는 완전 생판 다른 개념의 경제 내용을 프린트물로 만들어가지고 수업에서 다루십니다. 그럼 이거는 통사랑 관련이 없지만 우리 학교 쌤만 다루는 특이한 교과서 외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심화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얘들아 쌤이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기가 좋아서 가져오는 특유 내용을 인강에서 다룰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서는요. 기본 내용이랑 공통적으로 자주 빈출되는 지역적인 거랑 공통적으로 심화돼서 나오는 그 공통 심화들까지 이렇게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떡하나요? 이거는 일단 쌤이 이제 심화 커리큘럼도 따로 있단 말이야. 심화 커리큘럼에서 우리 학교 쌤이 다룬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건데 얘들아 봐봐. 이게 작년 교재랑 올해 교재 쌤이 비교해 놓은 거다. 내용이 많이 풍부해졌다고 했는데 말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이거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행복의 기준과 의미다라고 해서 각 사상가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소개된 단원이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근데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게 행복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통사 교과서에서는 나와. 그래서 쌤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다루었었는데 자, 이것 또한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한 거 너네한테 가르쳤지? 그러면 나 어려운 거 출제한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이러한 상황이면 이러한 맥락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에 동의했을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또 한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되게 어려워. 애들은 배운 것만 가지고 맨날 달달달달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윤리를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길래 올해는 윤리 파트를 많이 보강을 해놨어. 이제 빈틈이 거의 아예 없어진 교재라고 할 수 있죠. 윤리건 뭐 경제건 아주 이제 이제 풀로 채워졌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교재에서는 동양의 행복론, 유교, 불교, 도교를 한 페이지에서 그냥 통째로 다루었었는데 올해 리뉴얼된 교재를 보시면 불교 전체 한 바닥, 도교 전체 한 바닥. 그 유교는 여기 쌤이 캡처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해왔지만 유교도 따로 한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거의 뭐 한 3배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어준다. 고난도로 심화돼서 나와도 맞출 수 있게 진짜 꼼꼼하게 대비시켜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 이런 사상, 철학 같은 것들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리 내용인데 너희가 사회다라고 하면 특히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사회, 나는 차라리 과학이나 암기해야 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봐봐. 이거 뭐냐면 이게 원래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없는 세계지리 혹은 이거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것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학교쌤이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실전 대비를 해줘야 되니까 나도 이걸 다 수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요, 되게 선생님 원리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쌤은 달달 암기해라. 그냥 원래 기압대는 원래 움직이는 거야. 아열대 고압대는 올라가겠다고 내가 가는 거고 아열대 고압대면 그냥 건조해지는 거다. 그렇게 알아라고 절대 수업을 안 하고요. 모든 걸 전부 다 정말 꼼꼼하게 이해 기반으로 수업을 해. 그러니까 너네가 듣다 보면 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분명히 이해하면 전혀 일일이 달달달달 암기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다 원리를 아니까 논리가 이해되니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제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칭찬이 선생님 암기가 저절로 돼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는 뭐냐. 문제를 많이 넣어놨다 라고 말했으니 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인데 자, 일단 문제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당연히 담아놓은 내용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내용만 가르치고 땡 하고 튀길 수는 없잖아.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수업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잘 이해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문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항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고난도 문제, 수능형 문제 때문인데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너희들한테 막 되게 당부를 했었어. 어떤 당부를 했냐면 얘들아 지금 이거는 개념 강의고 실제 학교 시험에는 진짜 학교 시험을 실전에서 잘 보려면 이런 거 개념은 누구나 맞춰. 통사 교과서는 누구나 맞춰. 그러니까 너네가 1등급 맞고 싶으면 심화까지 꼭 듣고 가라. 심화에서 수능형 문제,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 꼭 풀고 쌤이랑 같이 연습하고 가야 된다.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통계 자료를 보면 진짜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개념 착실히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막 심화까지 하고 이런 학생은 정말 많지는 않아. 보통은 그냥 허덕이는 모습이 통계 자료만 봐도 나와. 예를 들면 개념을 막 듣다가 개념도 점점 안 듣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 되면 직보라도 듣고 가야지 하면서 직보를 막 미친 듯이 듣다가 시험을 보러 가는 뭐 그런 패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직접 우리가 만나는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막 너네한테 쫓아가가지고 심화까지 해야 1등급 할 수 있다니까. 이거 꼭 뭐 미리미리 공부를 하라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고 내가 너희한테 맞추기로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 개념에서 필수 심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수능형 문제는 아예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연습시켜주자라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쌤이 말했다시피 고난도 문제, 수능형 문제 이런 거를 개념 교재에 실어 놓느라고 문항수가 늘어난 이유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배우고 이거 너네 처음 풀어보는 유형일 거 아니야. 수능형이니까. 이거는 쌤이 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줄 겁니다. 그럼 너희는 일단은 선생님의 설명을 보고 이런 거는 내가 배운 개념을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는구나. 얘는 뭔가 찾아내는, 판단하는 근거가 이런 걸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구나. 풀이 방식 자체를 습득하고 배워서 복습을 하시면 요거 개념만 듣고 가도 어느 정도의 고난도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윤리 파트인데 심화 기출선지라고 해서 원래는 개념 강의에 안 넣어놨던 거 싹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면 너네가 많이 윤리 파트에서 자주 틀리는 선지를 싹 모아놓은 건데 보시면 다 뭐야? 2호 수능 기출 선지, 2호 수능 기출 선지, 9월 평가원 선지 해가지고 고3 선지들 쌤이 다 정리해주는구나. 또 이제 알고 가시면 너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너네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어떤 강의에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있어. 자, 되지?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쌤은 그냥 누구나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사실 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전에서 정말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 맞춤형으로 또 제작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저기 교재에 자료가 더 있는데 잘렸고 2개만 가지고 온 거야. 이거는 이제 통사에서 2학기 기말에 보통 다루는 세계 분쟁 지역들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자원을 놓고 싸운다든지 영토를 놓고 싸운다든지 국가 간의 분쟁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얘네랑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언제부터 왜 싸웠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야, 이 위치 내가 좀 찍어놨다. 이 위치 잘 기억해. 이거 누구랑 싸워? 뭘 두고 싸워? 영토 분쟁이야? 자원 분쟁이야? 골라.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교과서마다 출제하는 분쟁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과서를 쓰더라도 선생님마다 다루시는 분쟁 지역이 다르다? 근데 나는 딱 지도 딱 하나만 넣어놓고 얘들아 이거 공부하면 편하지만 너네들 중에는 미래엔 교과서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비상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천재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각자 다 준비해놨으니 네가 골라서 써라. 다 준비해놨어 해서 여러 가지 모든 교과서를 다 실어놨고 어떤 교과서인지 출판사도 이제 밑에 써놨으니까 맞춤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출되는 통계 자료도 많이 넣어놨고 근데 이거는 시각 자료인데 너네가 통사하면 또 너무 지겹다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왜 지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저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그냥 평평한 땅인데 왜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 이거 뭡니까? 싫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당연히 재미없지. 화산 지형 배워서 뭐해. 우리 동네 지금 화산 터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볼거리를 많이 넣어놨어. 근데 이거 뭐냐면 화산이 어떻게 터지는지 너네가 배워야 되는 칼데라는 어떤 원리, 어떤 작용에 의해서 탄생하는지를 싹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절대로 쌤은 이거 칼데라 움푹 파인 거다. 이거 저기 뭐냐 함몰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수업하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한 번만 듣고도 오 이게 칼데라구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만. 저절로 암기될 수 있게끔 시각자료랑 설명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끔 이제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게 선생님의 수업이자 교재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선생님의 자신감이야. 진짜로 가장 실전적인 강의와 교재. 그냥 통사 강의 아무나 막 다 할 수 있잖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기본을 넘어서는 것들을 싹 담아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을 완성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내가 다 말로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들아 이건 진짜 짧아.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집중해줘. 자, 문제를 풀어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집이에요. 문제서고 여기서는 막 쌤이 개념을 막 일일이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개념 내용 들어가 있지도 않아. 냅다 이제 문제부터 나오는데 다만 요거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 하면 선생님 저는 통사를 되게 열심히 성실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본을 개념을 뭐 방학 때 한번 돌려놨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있으면 학교 시험인데 예전에 공부를 해놔서 까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되죠? 그럴 때고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기본 개념에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더 풀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현장에서도 맨날 선생님 저 더 풀게 문제 더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문제 더 풀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를 일단은 혼자 풀어봐. 강의를 먼저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중요한 거는 오답 과정입니다.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어떤 선지를 놓쳤지? 뭘 더 암기해야 되지? 빨간 펜을 들고 꼭 오답하는 과정을 거쳐줘. 그게 공부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자기가 틀린 문항 번호 골라가지고 선생님의 설명 들어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엄청 어려운 고난도 심화 문제를 많이 넣어놓은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심화서가 따로 있으니까 심화서에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딱 약간 내신 정도 난이도의 내신 적합 문제들 주관식과 서술형까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의 올해 통합사회 그리고 빛이 너무 가네. 올해 통합사회 어떻게 수업 이루어지는지 교재는 어떤지 커리큘럼 OT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자. 안녕.